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순천시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취임한 지가 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태풍과 함께 취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취임 2년 될 때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하루가 1년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원이 사실 울산 태화강 2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1호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국가정원을 만든 데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크다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한 지금 6년째 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조금 주춤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더 여유로운 모습이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3회, 제4회 국가정원이 생긴다면 더욱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3년 박람회 주요 목적은 이 순천만 습지에 보였다면 2023년에 개최될 박람회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에서 이제 10년 지난 2023년에 우리가 뭔가를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정원 박람회의 큰 특징은 하나는 이 국가정원에서만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주도의 박람회를 보여주겠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박람회야말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조그마한 공터에도 정원을 만들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만들고 옥상에도 만들고 심지어 실내 공간 이렇게 실내 공간도 정원을 만들고 또 식당에도 가게에도 전부 정원이 된다면 역시 순천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순천시 전역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2023년 박람회는 시민이 참여해서 이 순천 도심 전역이 정원으로 가꿔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순천은 생태 도시로 우뚝 섰는데요. 이 3E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3E 프로젝트는 제가 재작년에 두바이와 베이징을 동시에 출장 갔다 오면서 만들어낸 구상한 개념입니다. 우리 순천은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 교육을 기반으로 즉 부모애가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만들어온 생태도시의 이콜로지의 이를 분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태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생태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주겠다 해서 이코노미의 이를 분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더식으로 보면 이 에듀케이션 2분의 이콜로지 이코르 이코노미 이게 3E 프로젝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태가 밥 먹여줄 것인가 하는 세 개의 그 오아시스를 만들었는데요. 하나가 발효 산업입니다. 그래서 승주 일대에 발효 산업과 관련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이 발효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찾아드는 것이죠. 그곳에는 우리술, 발효 음료, 또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 또 김치류 이런 업체들이 이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그네슘 관련된 오아시스입니다. 마그네슘은 초경량 소재로 앞으로 미리 먹거리가 될 것인데 세계에서 이 원천 기술을 우리 순천에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 권위자들이 순천으로 이제 몰려들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마그네슘 관련 중소기업들이 순천으로 옮겨오기로 또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촌인데요. 오아시스 중간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중간촌에 한국 지사가 없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데만 있는데요. 서울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중간촌에 한국 지사가 순천에 만들어집니다. 올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중국의 베이징 기업체들이 하나둘 옮겨오고 있습니다. 지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순천에 그 지사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순천에 인재들을 뽑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되고 또 그 투자자들이 순천으로 오게 됩니다. 또 우리 순천의 물산들이 다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코노미가 되는 마술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2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왜 초선들이 저렇게 힘들까 했는데 제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초선은 전임 시장들이 이렇게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또 아무래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또 밑그림을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업무 파악을 해야 되죠. 이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니까 사실 초선 단체장들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초선이다 아니다 내가 딱 보면 압니다. 저도 그렇게 비춰지겠잖아요. 정말 2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남겨진 과제 중에 예컨대 뭐 스카이큐브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이제 매듭을 지어 나가고 있고요. 또 제가 내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아시스 이야기했는데 마그네슘 연구센터 이런 그 공약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데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선임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움이라면은 뭐 여기저기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을 들면 매립장 문제가 처음부터 과제였는데 이게 nimby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평성학습 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제가 많이 유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형발전 박람회라고 국내 최대 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올해는 이 국제 행사나 전국 행사를 할 수 없고 다 이렇게 내년에 연기됐거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행사를 연기된 행사들을 어떻게 또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도 잘할 것인가 그런 기간을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들의 차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이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합니다. 현재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순천 여기 지금 국가정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외진의 말투가 많이 들립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표가 안 나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표가 좀 나잖아요. 역양에서. 이 순천이 청정 지역이니까 순천으로 많이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천이 청정 지역인 것은 뭐 저희들이 다양한 행정적 또 보건당국과 이렇게 해서 힘을 모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이 정말 좀 있었거든요. 청정 지역인데 어떤 좀 증상을 보인 분들이 있으면 그 동선 파악해야 되죠. 그 결과를 정말 초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음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마음은 기쁜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어쨌든 타들어가는 속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순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권분운동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분운동은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목민심서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목민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난을 당하였을 때 고을의 사또가 부자들에게 나눔을 권장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딱 지금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맞닥뜨려서 시장이 우리 순천에 여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에게 좀 덜 가진 분들을 위한 나눔을 권장하는 게 바로 권분입니다. 대신 나눔을 행한 분들에게는 뭔가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만 원 상당의 그 권분 꾸러미, 여기에는 쌀과 반찬과 뭐 김, 각종 아무튼 이걸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꾸러미를 만드는데요. 상자를 만드는 걸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신 분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상자를 막 만들면서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걸 받는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운동은 모두가 행복한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시작되는 이 건물운동을 좀 전국화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분운동 외에도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민생 안정 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은 사실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에서. 어떠한 그 긴급 생활 구원이 적절한지 대통령께서 궁금해한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신속성이다. 제가 철부지급이라는 4차성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목마른 물고기에게는 당장에 물 한 모금이 중요하지. 강에 가서 물 한 양동이를 떠서 가져다 주면 그 사이에 목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성이 중요하다. 신속성은 선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첫 번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는 그 직장생활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들은 사실은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면은 선별할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이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미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건 다음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음 재난이 온다면 이 방법이 선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에게 주고 도와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순천시에서는 소상공인들과 뭐 요식업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전세 버스 뭐 등등 여기에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뭐 300에서 400만 원까지 받은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에 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좀 뭐 활성화를 하면 이상하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느낌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수천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걱정을 더 드리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지라도 코로나20이 올 테고 코로나20 백신 개발할 때 코로나21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환경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해마다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대비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뉴딜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의 출발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저는 그린 뉴딜의 출발은 바로 우리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순천을 겨냥해서 그린 뉴딜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앞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뉴딜의 개발 토목 이게 아니고 정원과 관련된 생태와 관련된 이게 바로 뉴딜의 핵심이다. 그게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그 방향으로 이것을 산업화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탈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천시 해룡면이 분구되면서 순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좀 예민했죠. 분구가 저는 일단 한 단계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령만 분구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서부권이 조금 우리보다 동부권보다 좀 정치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해령이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순천은 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시가 된 것이죠.
또 순천 출신 국회의원이 12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 순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척 몇 단계 이게 향상된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해령 이 방송을 보시는 해령 면민 여러분들께서 혹여 또 어떤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령을 지역구로 하는 우리 서동영 의원 해령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갑구의 소병철 의원 고향이 해령입니다. 저도 해령입니다. 그래서 해령면은 시장과 국회의원을 2명을 보유한 전국 유일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해령 면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항통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항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거 제안을 많이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코로나19하고 무관하지 뭐냐면은 전반기에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가 순천에 24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절반쯤 하다가 코로나19로 이 시민과의 대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면민,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목민심서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그때는 이 대나무통을 밀봉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고을의 사또만 딱 뜯어서 보는 거죠. 지금 딱 그 모양새로 해가지고 이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보고 해결해 주는 거죠. 이제 안 될 것은 뭐 안 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항통이 역시나 전국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죠. 걸러지지도 않고요. 왜곡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해서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많은 일들이 내년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 일이 정말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 또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를 기반으로 한 먹고 살 만한 도시 순천을 만드는 것이죠. 이 순천은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거의 유일한 기초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서 이제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를 지금 겨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 그리고 어르신이 편안한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면 절로 인구는 늘어나게 될 수 있을 테고요.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들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 뒤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상심에 쌓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고 또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더불어서 태풍이라든지 폭우, 장마의 시기가 좀 다가왔습니다. 각별히 그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순천에서는 올 가을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을 먼저 예방하면 코로나19가 좀 수월하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안전한 도시 순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첫 시작에서 2주년인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며 아쉬운 점과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문화 관광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건설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